자, 2교시 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쉬는 시간에 정리를 해서 좀 올려놨고요. 우리가 사용했던 명령어랑 볼륨에 대한 설명 좀 적어놨는데, 자, 일단 도커 명령어라고 얘네를 좀 분리시켜 놓은 이유는 사실 얘만 해드릴까 하다가 컨테이너 안에서 이제 우리가 OS 확인하고 이거 apt-get 이라는 명령어 사용해서 이런 거 해본 거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나실까봐 일단 정리를 같이 했어요. 여기 들어있는 엔진X 부분은 이렇게 놓네. 잠깐만요. 컨테이너 이름으로 넣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군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해당 자, 엔진X 대신에 컨테이너 이름 그리고 해당 컨테이너라는 말로 좀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영상이랑 같이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네임드 볼륨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익명 볼륨은 볼륨 만들겠다라고 하는 V 옵션에서 우리가 그냥 경로만 넣어줬죠. 근데 네임드 볼륨은 특징이 뭐였어요? 네, 이름이 지정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로 지우지 않으면 유지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잠깐만요. 현재 익명 볼륨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얘를 다시 지우겠습니다. 깔끔한 상태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제거가 되면은 당연히 왜 남아있어? 너 왜 남아있니? PS 왜 남아있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게요.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스탑을 안하고 그냥 강제로 삭제해버려가지고 남았던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너 뭐야? 왜 있어? 뭐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왜 남아있지? 다시 지울게요. 아하. 지워졌으니까. 자, 이번엔 네임드 볼륨. 네임드 볼륨은 만들 때 조금 달라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볼륨 옵션 달아서 나 볼륨 만들 거야, 그리고 이 경로에 있는 애를 만들 거야 할 건데, 이 앞에다가 뭘로 할까? 그냥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콜론이라고 하는 거를 붙였어요. 절대 경로 시작하는데 앞에다가 데이터 콜론 이걸 붙였습니다. 그리고 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도커 볼륨 ls 해서 보면 이거 위에 있는 87A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밑에 데이터라고 하나 생겼죠.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쟤는 근데 진짜 왜 남았지? 잠깐만요. 자, 이상한 찌꺼기가 남아서 좀 제거를 했는데, 이거는 이따가 얘기가 나오면은 명령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도커 볼륨 봤을 때 데이터 하나 잘 들어있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 얘는 스탑을 한번 해볼까요? 스탑 엔진 X 1이죠. 자, 컨테이너 돌아가고 있는 걸 중지를 했고, 여기서 도커 볼륨을 보면 얘는 안 사라져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지워줘야 돼요. 따로 지우는 거는 그냥 알려드리죠. 딱히 지금 도커 볼륨 RM 그리고 볼륨 네임으로 지워도 되는데, 이제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의 볼륨은 이렇게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만 해도 돼요. 제가 아까 이걸로 지운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수업 페이지에 도커 볼륨 도커 명령어 쪽에다가 남겨드리겠습니다. 볼륨 리스트 볼륨 삭제 제거 삭제. 자, 수업 페이지 새로 칩을 해보시면은 그 명령어 쪽에 제가 추가를 해놨어요. 이렇게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우리가 그 엔진X 1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종료했죠. 스탑으로 멈췄죠. 그럼 이 데이터는 사용되고 있을까요? 자, 얘는 사용되고 있어요. 아예 별도로 지워야 돼요. 왜냐면 얘는 우리가 스탑을 한다고 해서 아예 같이 사라지거나 이런 사용되지 않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예 별도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RM 데이터라고 해서 지워야 돼요. 애초에 지금 여기서 말이 나왔어요. 지금 이거 지울 건데 이 볼륨 non used pipe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아, 이거는 우리가 했던 그거랑은 다른 거군요. 이건 그냥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로컬 볼륨이 제거된다. 너 정말 계속 할래? 라고 물어본 거래요. 그래서 그냥 예 했더니 뭔가 지운다고 지웠는데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야 되고, 이러고 나서 다시 보면 이제 없죠. 별도로 지워야 된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따로 지워야 된다. 이게 네임드 볼륨. 어차피 얘도 동기화가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얘랑 비슷한데
좀 더 까다롭게 지워야 되고 그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 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운트 볼륨, 얘가 진짜인데 얘를 한번 해보죠. 또 삭제를 좀 하고, 사실 삭제 안 해도 그냥 만들어도 되긴 해요. 근데 포트 때문에 뭐라고 할 거라서 지우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포트를 또 바꿔가면서 해야 되니까 다시 런 명령어를 찾아간 다음에 자, 여기 콜론은 그냥 냅두고요. 앞에 있는 데이터를 지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홈에 유저 1에 워크 HTML 자, 얘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이 뒤에 있는 이 경로가 누구라 그랬죠? 엔진엑스 1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웹 루트 폴더를 말한다고 했어요. 이 웹 루트 폴더를 현재 내 로컬 CentOS 이 리눅스 환경을 말하고 있겠죠? 그 환경에 이 폴더랑 동기화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폴더는 현재 없어요. 이런거. 자, 이거를 복사를 하나 해놓고, 여러분들은 그냥 띄워 놓으세요. 이렇게 복사 하나 해놓고, 제가 저 폴더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지금 여기가 홈이죠? 홈인데 얘는 여기는 그냥 들어있는 거고. 잠깐만. 애초에 지금 홈에는 뭐가 없어요. 우리가 숨긴 파일이나 숨긴 폴더 제외하고 그냥 쓸 수 있는 폴더 같은 게 아예 없어요. index.html 얘는 예전에 이 CentOS 자체에다가 nginx 설치하고 해봤을 때 하나 복사해 갖고 온 거였죠. 저장한다고. 그건데 지금 여기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해도 홈에 아까 유저 1에 얘가 워크의 HTML 여기 가려고 하면 없어요. 현재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다가 여기 얘랑 얘를 동기화 할 거야 라고 했죠. 근데 이거 없단 말이에요. 동기화가 어떻게 돼요? 없는데. 네,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내가 먼저 폴더를 만들어 놓고 해도 되고 그냥 새로 만들어도 돼요. 근데 기존에 있는 폴더를 여기다가 경로를 적어 줬어요. 만약에 그럼 그 상태에서 동기화하면 이 폴더 안에 뭐 들어가요? 웹루트 안에 뭐 들어가는 거예요? 로컬에 있는 거 여기로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얘를 런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네임드 때는 안 해봤었는데 왜 다시 했어? 이거 한번 볼게요.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거 왜 안 나와요? 네임드 때 안 해보긴 했는데 네임드도 나와요. 이거 그냥 런 하자마자 기본 index.html 들어있을 거니까 원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마운트 볼륨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안 되죠. 그럼 왜 안 될까요? 그렇죠. 로컬 지금 우리가 아까 지정했던 이 경로 홈에 유저 1에 워크에 HTML 애초에 있지도 않은 폴더였는데 얘가 알아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폴더에 뭐 들어있어요? 네,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폴더, 얘가 로컬에 있는 폴더인데 이 폴더가 얘랑 어떻게 됐다? 동기화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의 폴더로 간주하고 서로 공유가 돼버렸다. 근데 얘한테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얘는 본인한테 있던 index.html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죠. 동기화가 되면서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홈에 있는 유저 1에 있는 워크에 있는 HTML 폴더가 여기 있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냥 홈에
유저 1회. 아, 이게 이름이 홈인데 제가 지금 이거 물결로 하고 있는 홈과는 다른 홈이에요. 그냥 폴더예요. 얘는 폴더. 루트에,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루트로 가서 여기서 LS를 까보면 여기 홈,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거를. 자, 다시 CD에 홈에 유저 1에 워크에 HTML, 이 안에 가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 여기다가 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네, index.html 만들 수 있겠죠? 빔 index.html,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거나 쓰고 저장하고 나가볼게요. 어허, 저 지금 코리아 IT군요. 수도를 붙였어야 되네. 수도. 이 폴더는 지금 우리가 권한이 없으니까, 자, HTML. 자, 그러면 이제 index.html 파일이 생겼죠? 이건 어디에 생긴 파일이에요? 로컬, 우리 CentOS에 생긴 거죠? 근데 얘를 새로 고침해보면 나온다. 왜? 여기서 만들었지만 이 폴더 동기화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도커 엔진엑스 1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안에도 이 파일이 만들어졌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커 exec it 엔진엑스 1 대쉬 들어가서 cd usr에 쉐어에 엔진엑스의 HTML 들어가서 보면 있다. 얘를 열어보면 우리가 저장한 내용이 들어있다. 지금 우리가 화면에 띄운 얘는 어디에 있는 애랑 연결이 된 거라고요? 도커 컨테이너, 엔진엑스 1이라고 하는 도커 컨테이너 안에 있는 index.html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CentOS의 파일을 만들고 저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브라우저가 접근한 곳은 도커 엔진엑스 컨테이너로 들어간 거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운트 볼륨이라고 하는 것만 실질적으로는 얘만 쓸 거예요. 거의 대부분. 왜냐면 이걸 써야 여러분들이 설정이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거 어디 갔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컨테이너가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얘 작업해서 들어가서 하고 나와서 다른 애 또 들어가고 작업하고 나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동기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냥 이 CentOS 환경에서 폴더에 들어가서 파일 수정하면 적용이 다 된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죠. 여기 일단 나가고 쟤를 끌게요. 스탑 엔진 x1 얘를 꺼볼게요. 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런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엔진엑스 1이라고 했던 그 컨테이너, 우리가 만들어서 봤던 그 컨테이너가 중지됐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RM을 넣어서 실행했기 때문에 흔적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그쵸? 그 상태에서 다시 런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처음에 해봤던 것처럼 별도의 새로운 컨테이너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쵸? 자, 이제 이미지를 내려받고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끝난 겁니다. 이러고 나서 얘를 열어보면 403이 뜰까요? 얘가 뜰까요? 자, 얘는 403이 안 떠요. 왜냐? 로컬에 있는 폴더는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그 로컬에 있는 폴더를 다시 그대로 연결한 셈이니까.
그럼 얘가 이 로컬에 있는 CentOS에 있는 index.html 파일이 동기화되면서 이 안으로 들어갔을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마운트 볼륨을 써야 하는 이유 이런 겁니다. 컨테이너는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껐다 킬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설정값들이 다 날아가 버리면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 날아가지 않게 보관을 해야겠죠. 그 보관하는 방식이 마운트 볼륨이다. 우리는 이 방식을 사용해서 설정이나 이런 작업한 내용물들을 잃지 않고 로컬에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마운트 볼륨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볼륨 ls 하면요? 아, 그냥 치는 게 낫겠는데 이 정도면? 볼륨 ls. 얘는 리스트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애초에 여기랑 얘랑 동기화가 된 거니까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폴더랑 이 폴더를 연결하는 작업인 거예요. 여기에 따로 별도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익명 볼륨과 네임드 볼륨은 볼륨을 하나 생성했어요. 내가 그 지정해줬던 이 웹루트 폴더, 이 폴더에 이 경로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를 아예 하나의 볼륨으로 따로 뺀 거예요. 이렇게. 네, 로컬에다가 따로 아예 뺐어요. 그래서 볼륨 리스트에 나왔던 건데 지금 하는 작업은 따로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동기화예요. 연결이에요, 연결. 그래서 따로 리스트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죠. 볼륨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네. 잠시만요. 그냥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볼륨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가 어제 수업 마지막에 앞으로 하려고 했던 그 상황을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현재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윈도우에 뭐가 설치되어 있죠? 버추얼박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설치되어 있죠? CentOS. 근데 이거는 그냥 리눅스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이 안에 뭐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도커. 그리고 지금 도커 안에 우리가 뭐 해놨죠? 엔진엑스 이미지 하나 있죠? 이거밖에 없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도커라는 거를 쓰기 전에 엔진엑스는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도커라는 걸 쓰기 전에는 이 리눅스 안에다가 엔진엑스도 설치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MySQL도 설치했고 그 다음에 또 퓨어, FTPD 이런 것도 설치했고 많이 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 와중에 우리가 MySQL이 존재했던 이유가 뭐 하려고 얘를 뭐 하려고 설치했던 거예요? 예, 이거 계정 관리하려고 만들었죠. 순서를 좀 바꿔서 일단 얘는 뺄게요. 엔진엑스는 지금 약간 상황상 노네니까. 그리고 이렇게 퓨어 FTPD 얘로 이제 우리가 FTP 접속을 할 때 계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직접 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누구한테 일을 맡긴 거예요? MySQL한테 일을 떠넘긴 거죠. 얘가 이제 일을 시키고 있는 하청을 준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건 누구? QFTPD. 얘가 아쉬운 놈이니까 얘 설정 파일을 건드려서 얘를 연결을 시켜버린 거죠. 얘는 그냥 주는 일을 그냥 하기만 하면 되고 그걸 일을 건네주기 위해서 얘가 얘한테 연결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얘를
안 쓸 거예요. 아예 죽여버릴 겁니다. 꺼버릴 거고 디세이블 아예 영영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릴 거예요. 우리가 따로 켜주지 않는 이상. 자, 그리고 자, 이 도커 안에다가 여기다가 MySQL을 다시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이 POFTPD 얘는 지금 얘랑 연결돼 있죠. 이 연결된 정보를 얘가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얘랑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할 거고요. 얘를 연결을 했을 때 얘가 FTP 계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뭐 데이터베이스나 뭐 데이터를 인설트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전에 연결이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그 이전에 설치부터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 하려고 지금 도커 배우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POFTPD, 엔진X 이런 것들도 사실 여기로 다 오는 게 맞아요. 각각의 컨테이너로 다 관리하는 게 맞아요. 그러려고 도커 쓰는 거예요. 이 리눅스가 자체적으로 이 서버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할 때마다 우리가 서버가 있었고 클라이언트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리눅스가 다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도커 안에 있는 컨테이너로 관리를 할 거다. 그럼 얘네들의 그 환경이 훨씬 더 깨끗해지는 거니까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도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컨테이너가 많겠죠.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엔진X, POFTPD, MySQL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우리가 또 서버가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SSHD도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죠? 뭐 있었지? 우리가 뭘 설치했죠? 마리아DB, POFTPD, 뭐 PHP 같은 거, 그런 것도 설치해서 해봤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리눅스 안에 겹겹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각각 다 컨테이너로 관리를 할 거다. 이게 도커를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컨테이너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컴포즈라고 하는 그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많아진 컨테이너들을 관리할 때 너무 힘드니까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MySQL을 설치를 해볼 건데, 명령어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 드릴 거예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 보시면 마리아DB를 MariaDB1이라는 컨테이너 이름으로 실행한다 라고 하는 명령어가 쭉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메모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하나하나 짚어볼 거예요. 자, 도커 런 뭐였어요? 네, 실행하겠다죠. 누구를? 이미지를. 근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런 옵션들 적어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이미지 이름은 맨 뒤에 갔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전 상황으로 보면 여기에 지금 이만큼이 엔진X가 들어왔던 자리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알 수 없는 레이티스트가 붙어 있죠? 이거는 도커 서치 마리아DB. 여기 보면 오피셜 어딨어? 그래 OP 오피셜 따로 없네. 여기서 안 나오는구나. 이게 그냥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미지 설치하고서 지금 우리 남아있나? 도커 이미지스 남아있군요. 여기 잘 보시면요, 레파지토리 명은 엔진X고요, 태그라고 해서 레이티스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두 개 합쳐서 이름으로 본 거예요. 그냥 여기에 콜론 찍어서 이 둘을 합쳐서 이름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거예요. 왜냐면 이 이름이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그까지 같이 붙여서 이름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그걸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이름에 레이티스트가 붙은 이유는 태그명까지 붙었다, 이건 거고.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지금 이 역슬래시 이건 지금 원화 표시로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를 여기로 가져오게 되면 이거 역슬래시예요. 이 역슬래시는 뭘 뜻하냐면요, 우리가 명령어를 이렇게 많아요. 지금 이게 하나의 명령어거든요. 이거를 한 줄로 입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러 줄로 가독성이 좋게 만들어 놓을 때는 이런 걸로 구분을 지어야 돼요. 대충 여기서 나 줄 바꿨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어 입력할 때. 그래서 이 네임 우리가 아까 해봤던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것도 상관없어요. 네임을 정해 준 거고, 이름은 마리아DB 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 거야. 누구를? 컨테이너를. 그죠? 컨테이너 이름을 이걸로 할 거야. D는 아까 디태치였죠?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프로세스를 계속 유지시킬 거야 라는 애였고, 얘는 뭘까요? 자, 불의의 사고로 컴퓨터가 꺼졌어요. 서버 컴퓨터가 종료가 됐어요. 다시 켜졌어요. 이거 없으면 자동으로 안 올라와요. 컴퓨터가 혹시라도 껐다 켜진다 해도 알아서 항상 다시 시작될 수 있게끔 해주는 설정이에요. 그럼 얘는 뭘까요? 자, 얘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자, 뭐냐면 쟤는 여기서 이 옵션은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옵션이에요. 자, 여러분들 변수의 개념 아시죠? 뭐 우리가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이런 거 배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환경 변수를 다루고 있는데 얘는 어떤 특징이었죠? 특정된 지역 안에서만 사용 가능. 그쵸? 얘는 전역 공간에서 사용 가능.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 전역 변수가 말하는 전역 공간은 사실상 어디예요? 네, 프로그램 내부. 프로그램 외부에서는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환경 변수는 뭐냐? OS 단위로 공유하는 OS 단위에서 공유하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환경 변수를 세팅을 해주면 우리가 이 컴퓨터 전체 영역에서 진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설정하는 옵션이고, 환경 변수를 만들겠다라고 해준 거고요. 이 뒤에 오는 이 이름은 그 환경 변수 이름을 이렇게 지을 거야. 변수명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 뒤에 오는 값이, 이건 왜 이거 들어가 있어? 자, 우리는 코리아 12313이니까 자, 그 뒤에 있는 값이 우리가 이 변수에 넣어줄 값이 되는 겁니다. 얘가 이걸 안 바꿨군요. 자, 수업 페이지 다시 수정했어요. 확인해 보시고. 자, 이렇게 환경 변수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얘 우리가 했던 거죠. 포트 포워딩 3306 포트를 어떻게? 3306으로 연결하겠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를 아셔야 돼요. 아니,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볼륨, 이거 어디에 있는 폴더? 얘는 CentOS.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 CentOS에 있는 폴더. 그리고 여기가 어디? 도커 컨테이너 안에 있는 폴더. 연결하겠다, 동기화하겠다 한 거죠. 그렇게 세 개를 동기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의 볼륨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폴더는 여기로 연결되게, 이 폴더는 여기로 연결되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마운트 볼륨 3번, 3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설치가 될 건데, 지금 설치는 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 하나를 그러니까 이미지를 실행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만드는데, 이 포트는 누구 거예요 그러면? 컨테이너 거죠. 마리아DB 1이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포트예요. 얘가 그 마리아DB 이 이미지를 실행한 결과로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는 이 안에서 MySQL 서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트예요. 그 포트. 실제로 컨테이너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포트.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CentOS에다가 MySQL을 설치해요. 그러면 우리가 MySQL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 치고 들어가죠. 얘는 DB 그 서버가 아니라 그랬어요. 얘는 클라이언트예요. 이거 수업 페이지 보시면은
MySQL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다고? 왜 여기밖에 없지? 아, 여기다. 자, 우리가 처음에 MySQL 설치할 때 sudo yum install 해서 MariaDB 서버 하나 받은 거고요. MariaDB 클라이언트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 다 하고 나서 이 내부에서 접속 테스트 할 때 이걸로 접속을 한 거거든요. 얘는 접속기 클라이언트예요.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그러면 실제 서버는, 이 서버는 우리가 3306 포트 설정해가지고 포트 포워딩 뚫고 들어갔던 그게 서버예요. 그거를 지금 컨테이너를 만들 때 그 포트를 3306 내부에, 지금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3306을 컨테이너 외부에서 뭘로 들어오면 여기로 요청을 보내준다? 3306으로 들어오면 여기로 보내줄 거다 라고 지정을 한 거거든요. 아까 그림판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다.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다음에 진짜로 저걸 할 때 좀 깊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게 우리 CentOS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지금 MySQL을 이렇게 설치했었어요, 원래. 그쵸? 얘를 깔았어요. 근데 CentOS에서 MySQL에 접속할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TCP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유닉스 소켓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방식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자, 이 CentOS가 얘가 이 MySQL에 내부적으로 접속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게 유닉스 소켓 방식이에요. 우린 지금 현재 이 방식을 쓰고 있었고, 근데 TCP는 뭐냐면 자기 내부에 있는 애지만 이 CentOS가 3306 포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3306이 얘가 사용하는 포트니까 3306 얘야 하고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방식. 이게 TCP입니다. 이 TCP는 약간의 범용성이 있는 친구인데, 이거는 뭐 논외로 치고,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컨테이너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CentOS에서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MySQL에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 포트 포워딩 하고 있죠.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CentOS에 있는 3306으로 가면 얘가 여기로 포탈을 태워 보내준다 하는 거죠. 이거 무슨 방식? TCP 방식. 그쵸? 근데 제가 소켓 방식이라는 거는 이 CentOS가 여기로 직접 간다 그랬어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하죠. 이것만. 자, TCP 방식은요, 소켓 방식에 비해서 빠를까요, 느릴까요? 네, 느립니다. 한 달이 걸려야 되니까. 그래서 소켓 방식이 더 빨라요. 우린 지금 이걸 쓰고 있었어요, 내부에서. 근데 지금 여기로 가려고 하는 거 TCP로 가죠. 그러면 느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켓 방식으로 갈 수 있게 설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더 빠르게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진짜 설치하고 설정하고 하는 과정들에서 이런 설정들도 다 해줄 건데, 일단 TCP랑 유닉스 소켓 방식은 그냥 이 정도로만 가볍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TCP는 이 내부에서 들어갈 때도 포트를 타고 들어가는 방식, 유닉스 소켓은 직접 들어가는 방식인데, 이 TCP 같은 경우는 만약에 외부에 있는 뭔가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럼 우리가 항상 포트 포워딩 하면서 들어갔던 그 방식을 TCP라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진짜로 설정해 가면서 다음 주 수업부터 설치하고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한번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볼륨에 대한 얘기랑 우리가 MySQL을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시킬지에 대한 안내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주 수업부터 제대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